세종시에서 보증금 1억 7천만 원짜리 집에 살고 금융재산도 2천만 원이 있다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실제로 계산해보니 재산의 소득 환산액만으로도 월 230만 원이 나왔는데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복잡한 계산 과정을 하나씩 풀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소하지만 담백한 복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소담이입니다. 오늘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인 재산의 소득 환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재산이 있으면 수급자 자격에서 제외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서 판정하는 복잡한 계산 과정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상황에서 수급자 자격이 되는지 직접 계산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부터 알아볼게요. 이 제도는 단순히 재산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탈락시키는 게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서 최종 소득 인정액을 계산합니다. 소득 인정액은 실제 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더한 금액인데요. 이 소득 인정액이 급여 종류별 선정 기준 이하여야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주거급여 선정 기준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가 받을 수 있어요. 1인 가구는 월 114만 8천 원, 2인 가구는 188만 7천 원, 3인 가구는 241만 2천 원입니다.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보다는 기준이 더 넉넉한 편이죠. 그럼 이제 재산의 소득 환산 계산 공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후 재산 종류별 소득 환산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재산 종류별로 다른 환산율이 적용된다는 점이에요. 재산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주거용 재산으로 실제 거주하는 집과 관련된 재산이며 월 1.04%의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두 번째는 일반 재산으로 월 4.17%, 세 번째는 금융재산으로 월 6.26%의 환산율이 적용되죠. 금융재산의 환산율이 가장 높은 이유는 현금으로 쉽게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종시 기준으로 주요 한도액과 공제액을 확인해보면 주거용 재산 한도액은 1억 4,600만 원이고 기본재산액은 7,700만 원입니다. 기본재산액이란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한 재산으로 소득 환산에서 제외되는 금액이에요. 이제 질문 사례를 단계별로 계산해보겠습니다. 보증금 1억 7천만 원과 금융재산 2천만 원이 있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 단계, 보증금 95% 적용입니다. 전월세 보증금에는 5% 공제가 적용되어 95%만 재산으로 인정해요. 따라서 1억 7천만 원에 0.95를 곱하면 1억 6,150만 원이 됩니다. 두 번째 단계, 주거용 재산 한도 초과분을 계산합니다. 1억 6,150만 원에서 세종시 주거용 재산 한도인 1억 4,600만 원을 빼면 1,550만 원이 초과됩니다. 이 초과분에는 일반 재산 환산율인 4.17%가 적용되어 월 64만 6천 원의 소득 환산액이 나옵니다. 세 번째 단계, 주거용 재산에서 기본재산액을 공제합니다. 주거용 재산 한도액 1억 4,600만 원에서 세종시 기본재산액 7,700만 원을 빼면 6,900만 원이 남아요. 이 금액에 주거용 재산 환산율 1.04%를 적용하면 월 71만 7천 원이 나옵니다. 네 번째 단계, 금융재산을 계산합니다. 금융재산 2천만 원에서 생활준비금 500만 원을 공제하면 1,500만 원이 남습니다. 생활준비금이란 의료비나 관혼상제비 등 기본적인 생활준비를 위해 가구당 500만 원까지 공제해주는 제도예요. 남은 1,500만 원의 금융재산 환산율 6.26%를 적용하면 월 93만 9천 원이 나옵니다. 마지막 단계, 모든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합니다. 64만 6천 원 더하기 71만 7천 원 더하기 93만 9천 원을 하면 총 230만 2,950원이 나옵니다. 이 금액을 주거급여 선정 기준과 비교해보면 1인 가구 기준 114만 8천 원, 2인 가구 기준 188만 7천 원을 모두 초과합니다. 하지만 3인 가구 기준 241만 2천 원보다는 낮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최종 소득 인정액은 재산의 소득 환산액에 실제 소득까지 더한 금액이라는 거예요. 만약 이 가구에 월 5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한 후에도 어느 정도 소득평가액이 나올 텐데요. 그러면 재산의 소득 환산액 230만 원과 합쳐져서 최종 소득 인정액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3인 이상 가구이면서 소득이 거의 없는 경우에만 주거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는 선정 기준이 더 엄격해요.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여야 하거든요. 1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76만 5천 원, 의료급여는 95만 6천 원이니까 이 사례로는 받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재산의 소득 환산에서 꼭 알아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점들을 더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주거용 재산의 범위와 한도에 대해서요. 주거용 재산은 실제 거주하는 집에만 적용되며 지역별로 한도가 다릅니다. 서울은 1억 7,200만 원, 경기도는 1억 5,100만 원, 광역시와 세종시는 1억 4,600만 원, 그 외 지역은 1억 1,200만 원이에요.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일반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둘째, 기본재산액 공제에 대해서요. 기본재산액도 지역별로 다른데 서울은 9,900만 원, 경기도는 8천만 원, 광역시와 세종시는 7,700만 원, 그 외 지역은 5,300만 원입니다. 이 금액까지는 생활에 필요한 기본재산으로 인정해서 소득 환산에서 제외해주는 거예요. 셋째, 금융재산 공제에 대해서요. 생활준비금 500만 원 외에도 장기금융저축공제라는 게 있어요. 3년 이상 가입한 정기예금이나 적금, 저축성 보험 등에 대해 연간 500만 원, 총 1,500만 원까지 추가로 공제해줍니다. 수급자로 선정된 후 장기적으로 저축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죠. 넷째, 자동차에 대해서요. 자동차는 종류에 따라 다르게 계산됩니다. 생업용 자동차나 장애인 차량 등은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되지만 일반 승용차는 월 100%의 환산율이 적용되어 사실상 수급자가 되기 어려워요. 이런 복잡한 계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데 실제 신청할 때는 담당 공무원이 계산해주니까 너무 부담 가지지 마세요. 다만 대략적인 기준은 알고 있어야 신청할지 말지 판단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알려드릴 점은 부양의무자 기준입니다. 생계급여나 의료급여와 달리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요. 즉, 자녀가 소득이 높다고 해서 부모님이 주거급여를 못 받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는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된 제도인데 많은 분들이 아직 모르고 계세요. 정리하면 오늘 사례의 경우 재산의 소득 환산액만으로도 월 230만 원이 나와서 1인 가구나 2인 가구로는 주거급여 수급이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3인 이상 가구이면서 실제 소득이 적다면 가능성이 있어요. 개인별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판정을 위해서는 주민센터에 직접 문의하거나 신청해보시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을 도와주려는 제도예요.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경험을 공유해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소담이었습니다.